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장마가 잠깐 쉬어가는 모양입니다.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비가 안 오니까 만족스럽습니다. 그래도 날은 점점 더워지는데 건강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득 제가 지나가는데 트로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걸 들으면서 제가 그냥 피식 웃었어요. 근데 유튜브 영상을 어떤 주제로 찍을까 전에 생각해놓은 주제 중에서 이혼은 아무나 하나? 제가 이걸 적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 듣고 좀 웃었습니다. 오늘은 이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지, 이혼을 감당할 능력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혼을 감당할 능력이 뭐가 있어야 될까? 저는 필수적으로 3가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 첫 번째, 돈이죠. 제가 맨날 돈 얘기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하시자고요. 아내나 남편 없인 살아도 돈 없인 못 사실걸요? 절대적으로 이 생활에 필요합니다. 모든 거를 다 돈이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돈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혼할 때도 경제력이 준비가 안 되면 이혼 정말 후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혼 전보다 훨씬 더 불행해집니다. 일단 돈이 필요한 부분에 생각해보면 자녀들이죠, 자녀들. 일단 미성년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아이를 고등학교 그리고 나아가서 대학교까지는 졸업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요즘 학비 부담은 크지 않아요. 사실 의무교육돼 있고 하니까. 하지만 아이가 밥 먹어야죠. 옷 입혀야죠. 휴대전화 사줘야죠. 신발 사줘야죠. 학원 보내줘야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의 실정은 이에 훨씬 못 미치죠. 일단은 인터넷 포털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아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갔고 부부 합산 소득이 900만 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기준액이 270만 원입니다. 이거를 부부가 내가 소득이 없어도 내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받을 수 있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한 70%?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이 기르고 내가 생활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존의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은 상관이 없지만 평생 정말 소득 없이 전업주부로만 지냈던 분들은 당장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단절된 분들 있잖아요. 경단녀라고 하잖아요. 이분들 새롭게 취업하려고 하면 사실 지금 미취업 20대들도 많은데 결혼해서 자녀가 딸린 유부녀를 누가 고용을 하겠냐고요. 정말 쉽지 않죠. 본인이 전문직이 아닌 이상은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준비가 내가 당분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이가 아주 어린 경우는 아예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자녀와 무관하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돈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가 이제 이혼하고 나서 힘드냐 하면 특히 이제 사내 커플 있죠. 또 하나 이렇게 동창분들이 결혼하시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은 회사는 이혼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사내 커플로 연애하고 결혼한 거 다 아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혼하고도 이혼 사실을 숨기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이 사내 커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동창들하고 결혼했을 때 이 동창들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은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경우가 많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동네에 그 지역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창이 가서 상당히 곤란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누가 잘못했냐예요. 누가.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했다고 쳐요. 그럼 동창의 그 아내하고 그 남편하고 온다고 치면 동창들이 누굴 째려보겠어요? 남편 째려보지. 그러니 나타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창 간의 이혼은 누가 유책 배우자인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동창이 갈 수 있는 사람, 갈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 정해지게 되죠. 어쨌든 이혼하면 대인관계가 얽힌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 고려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자녀들에 대해서요. 자녀들. 자녀들 이렇게 밥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물론 힘들죠. 그건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혼을 하고 나면 본인이 이제 이혼을 했다라는 아이들한테 큰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극복해내세요. 근데 어떤 부분을 이제 힘들어 하냐면
이혼한 지 한 10년 된 분이고 양육권을 남자분이 가져오셨어요. 남매를 기르셨는데 그 남자분은 지방에 있고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서울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처가 재혼한다는 소식이 이제 이렇게 들려왔어요. 유쾌하진 않더랍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날은 주말인데 아이들이 올 줄 알고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아빠! 이번 주는 엄마한테 가서 자고 갈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서운하고, 그때 그냥, 그래, 편한 대로 해. 근데 저기 뭐 잠자리 불편하면 늦게라도 내려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오겠지. 지난주도 안 왔는데 아빠 보러 오겠지. 엄마 아빠가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내가 지를 다 길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근데 얘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자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 깨달았대요. 아, 아이들이 나만의 아이들이 아니구나. 본인이 아이들을 다 가르치고 밥 먹이고 기르고 있으니까 이제 본인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서운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우자에 대해서 전처든 전남편이든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서 전남편하고 전처가 어디까지 가도 내가 의연하리 이 기준을 이제 정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만큼 상대 배우자한테 이렇게 드나들어도 상처 안 받을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재혼한다 그래도 잠시 쓸쓸하고 말지 서운하고 분노가 끌고 이러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자녀들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재혼할 수 있잖아요. 상대 배우자가 전처나 전남편이 재혼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 집에 드나들면서 그 사람들한테 또 새로운 가족으로 어울려주고 경서사에 참석해주고 이러는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자녀에게 새로운 가족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절대 나로 인해서 상대 배우자와 자녀들은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이런 부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해서 애들 재워놓고 이제 뭐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하고 있는데 애들이 나와요 이제. 그럼 거기다 대고 내가 지금 이 꼬라지로 이 모양으로 사는 건 다 네 엄마 때문이야. 네 엄마가 바람 펴서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사는 거야. 너 절대 그 여자 만나거나 하면 안 돼.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알아? 이런 얘기 하시면 되게요 안 되게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녀들에게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절대로 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할 자신 없으면요 이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혼해서 정말 불행한 거는 미안하지만 본인들이 아니고 자녀들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이혼한다면서 소송하면서 할 말 다 하잖아요. 싸우고 싸워봐요. 물건 던지고 때리고 싸우잖아. 애 어떡하고 있어요? 구석에 쭈그리고 있죠. 근데 걔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애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들이 이혼해놓고 왜 엄마 만나면은 아버지 욕을 하고 아버지 만나면 왜 엄마 욕을 해야 되고 애는 그걸 왜 들어야 돼요?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왜 들어야 돼요 그거 애가? 얼마나 나쁜 거예요 이게. 그럼 애는 얼마나 불행해요. 여기 가도 아버지가 못됐다고 그러고 저기 가도 아버지가 못됐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네 부모는 이런 사람이라고 지금 애한테 욕하는 거잖아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근데 하신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혼할 자격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 자녀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배우자한테는 잘했겠어요? 본인이 뭘 그거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지금 했잖아요. 돈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대인관계에서 떳떳하게 자유롭게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전 배우자를 칭찬은 못하지만 욕을 해서 아이의 자존감을 낮추지는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꼭 갖춰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르겠어. 그래 대인관계 다 끊어버리면 되지 뭐. 근데 첫 번째 돈하고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게 한다라고 하면 당신은 이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 이해합니다. 괴롭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한 세 가지 감당할 수 있는지 꼭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